최근에 이제 86번가 채널에서 미국 외교 관련해서 하여튼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또 좀 시장의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재밌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미중 무역 갈등들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이후로 꼬였던 실타래가 좀 풀려나가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였고 이런 그 첫걸음은 아무래도 무역 회담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대표 회동설이 돈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진전 있으면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얘기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딴 분이 아니라 가오펑 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양국 무역 협상 대표가 회동 갖고 1단계 무역 합의 요거 이제 그 관세 매기기로 한 거를 그 트럼프 때 사인을 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회동 성사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일에 그 이제 보시면은 요 대변인이 중국 측도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황이 진전에 있으면 제때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얘기한 거는 여전히 지금 중국에 관세가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철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관세는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유리하지 않다.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상호 존중, 평등 이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의 멘트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86번가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라고 했던 게 이제 USTR의 캐서린 타이 요 분이십니다. 대만 계시죠. 대표가 지난주에 했던 발언이 류허 여기가 사실은 이제 그 무역 협상에서는 완전한 협상 상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류허가 그때 백악관에 날아가지고서 라이트하이저 문우신 같이 만나갖고서는 회담하고 초안이랑 이렇게 다 작성을 해서는 요거를 이제 트럼프하고 사인해서 악수하고 나눠 가졌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류허가 나서야지 이게 좀 결자해지가 되는 거다인데 이 캐서린 타이가 류허와 조만간 만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 분의 성향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향후 세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권, 환경, 안보 이거를 통상과 엮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리쇼어링, 바이 아메리카를 굉장히 지지하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동맹국들하고 반중 영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에 부과된 각종 관세나 쿼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벌써 살짝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소식인데요. 캐서린 타이가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USTR에서 고율 관세,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계속 막 아주 무책임할 정도로 갑자기 어느 날 뭐 관세 매긴다는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라고 하면 거기도 그래도 법에 따라서 하니까 그 근거가 뭐였냐라고 하면 무역 확장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캐서린 타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면 타국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작용을 했다. 근데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멘트입니다. 232조는 내가 알기로 WTO가 설립되기 한참 전인 1962년에 만들어졌다. 2021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62년의 수단에 기대기보다는 21년의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수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많은 기회가 있다. 즉 이제 이거를 왜 개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뭔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 전해지는 그런 혜택 그런 것들은 동맹 파트너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항상 증시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안 좋은 뉴스가 많지만 서서히 뭔가 또 좋은 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고는 제가 여기서 이제 향후에 환경을 통상하고 엮는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이 엘고 편지가 있습니다. 요거 뭐 보신 분들은 뭐 한번 보셨을 텐데요. 자, 엘고 편지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월 11일, 12일 왜 날짜가 이럴까요? 하여튼 5월 지난주에 이제 요 엘고어에 편지가 있었고 처음엔 딱 보고 아이고 또 영어로 읽어야 돼 하고 있는데 쭉 내려보니까 여러분 이거 좋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보십시오. 자, 존경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해가지고 저 이제 환경부 장관께도 CC를 넣었네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크게 별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신규 그러니까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발언을 좀 하셨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뭐 그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이죠. 저는 엘고어는 바이든 기후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특히 2030년 배출 목표를 파리 협정에 부합되도록 하여 기존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상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속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달 미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50 내지 52%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하겠다는 기존 약속에서 더 나아가 78%까지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독일도 약속했고요. 뭐 다 약속했습니다. 쭉쭉쭉쭉. 심지어는 보시면 중국도 2020년대 배출량의 정점을 기록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속도를 내면서 새롭고 구체적인 약속이 글로벌에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왜 길게 했을까? 다음 멘트를 위한 빌드업이었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은 딴 데 다 보세요. 지금 목표가 다 뭐 52%, 68인데 78%, 65%, 그다음에 여기 뭐 55%, 46에서 50% 막 그다음 중립까지 가겠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은 지구 평균 기온 3 내지 4도씨 상승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24.4가 아니라 50% 감축하겠다는 향상된 목표가 있어야 우리 모두 지금 얘기한 거 1.5도씨 시나리오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빠른 감축을 촉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향후 미국의 전략 중 하나인 환경의 통상과 엮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더 빨리 감축하라는 거지 통상하고 엮은 건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제 다음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검토하면서 대한민국과 같이 무역 집약도가 높은 국가들의 무대응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즉, 더 빠른 감축을 촉구를 하는데요. 환경의 통상과 뭘로 엮냐? 결국 탄소 국경 조정세로 엮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너네가 말한 거는 너무 적게 감축하는 거고요. 그보다 두 배는 더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당신 나라는 친애하는 당신 나라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맞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편지를 써서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미국 정부 내에서는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얘기를 했겠지만 근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는 주식 하시는 분들도 슬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캐서린 타이의 이런 기준들을 잘 한번 항상 미국이 이제 무역 관련해서 뭔가를 제기를 할 때는 항상 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처음에 한 두 달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미국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막 나오면서 미국이 과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는 거를 미국이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또 특히나 클럽하우스 하면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과도한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가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중국산에 대해서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더 비싸게 사오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가 추가된 그 물건 가격을 지금 미국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는 중국이 부담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도 분명히 이제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철폐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가지고서 1단계 합의에 상당 부분 되돌린다면은, 그러니까 관세가 상당 부분 없어진다면 지금 인플레 요소 중에 약간 이제 묻어나 있는 관세라는 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이제 과도하게 인플레는 안 올 것 같다. 그런 게 제 논리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요 분이십니다. 요 분이 얘기하기를 관세 축소 관련해서 모든 변수를 살피는 중이라 합니다. 무역정책, 글로벌 경제 효율성과 같은 맥락에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관세를 축소할 때 원자재 가격 중심의 인플레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무역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14일에 밝혔습니다. 왜냐? 원자재 부족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답이 있는 수학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A 하면 B 한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사회 과학이라기도 그렇고 심리가 추가된 경제, 정치 그 어디쯤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회잖아요. 여기에서는 막 갑자기 기준을 바꾸기도 하고요. 갑자기 합의를 맺기도 하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종종 보일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하면은 그게 규약이 되고 규범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자재 부족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분 이제 세실리아 루즈 요분이 이제 기자회견에서요, 원자재 부족, 인플레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세 축소가 도움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 무역 대표가 모든 변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야, 이거 마치 멘트가 아까 전에 삼성바이오 같은 멘트네요, 그렇죠? 그는 인플레와 현재 경제 회복보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고요. 무역 정책은 훨씬 더 큰 이슈이며 전 세계 다른 교역국,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과 같은 맥락에서 기능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과도하게 만약에 인플레가 이제 출몰을 해서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중이 맺었던 1단계 무역 협정은 관세 부분은 폐기될 혹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있었던 미국 외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 이제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